이 문서를 읽고 있는 당신이 부디 감염되지 않았길 바랍니다. 혹시 당신이 감염된 상태라면 유감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문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에 적혀있는 규칙만 그대로 준수한다면 당신은 우리가 있는 안전지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희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팀과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완성된다면 당신뿐 아니라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감염자는 더 이상 인간의 형태가 아니게 됩니다. 우선 감염 직후부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한 이명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는 갈라지고 신체는 기괴하게 뒤틀리며 눈동자는 더 이상 상을 맺지 못합니다. 그 시점을 넘긴 자들을 발견한다면 설령 그것이 당신의 가족, 연인, 친구더라도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그들에게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 아내로부터 물린 왼팔을 잘라내며 알아낸 가장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들은 냄새보다는 리듬의 불규칙에 더 예민합니다. 그들은 형태가 뒤틀리는 과정에서 뇌도 함께 변형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각이 매우 퇴화한 상태입니다만 어떤 이유에선지 청각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규칙을 보셨다면 현 시간부로 걸을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멈춘다거나 급하게 뛰어간다거나 어떻게든 일정한 리듬을 깨는 모든 움직임은 그들에게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제이콥, 파리스, 세나. 이들의 희생으로 당신과 같은 생존자의 생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도시의 북쪽 통신탑 잔해 근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현재 저희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리학에 정통하신 분이라면 부디 무사히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도시 북쪽의 통신탑이 있는 곳까지 오신다면 저희는 매일 그곳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 인원들은 최소한의 무장을 한 자들이므로 이곳까지만 오신다면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은 절대 이동하지 마십시오. 앞서 이번 규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은 불규칙한 리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그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날입니다. 당신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떨어지는 빗소리와 뒤섞이며 당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뿐입니다. 절대 비 오는 날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한 곳에 숨어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십시오. 아이가 힘겨워하는 듯한 소리를 조심하십시오. 감염된 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때 아이였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뇌가 변형된 후부터는 아이든 어른이든 지능이라고는 없는 동일한 본능체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소리는 얼핏 극심한 고통에 내는 신음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어른인 경우 바로 그것들의 상태를 구분이 가능하지만 아이인 경우 구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당신이 이동하시던 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신다면 절대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들을 정면에서 마주했을 때 죽은 척으로 모면하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청각이 극도로 예민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당신의 바로 앞에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숨을 참거나 고르게 쉰다 한들 단 한순간의 날숨만으로도 그것들은 당신을 인지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최대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서서히 멀어지십시오.
그것들은 먼저 자극하지 않는다면 먼저 달려들지도 않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는 중이라면 저희가 폐허 중간마다 그려놓은 역삼각형 표식을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래 남아있도록 새겨두었습니다만 언제 지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것을 발견하셨을 무렵엔 이미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표식을 발견하지 못하신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색 방수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자들에게 우리를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일부 다른 생존자들을 노리는 극단적인 생존자 무리를 우리와 혼동해 당신의 목숨이 허탈하게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동 중에 남색 방수 코트를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셨다면 이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우리에게 무사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신다면 저를 보러 와주십시오. 저는 남색 방수 코트 안에 흰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존자 무리는 발견 즉시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같은 인간이지만 이 세상에 절망하여 이성의 끈을 놓은 채 인간을 먹고 사는 야만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시야에 당신이 포착되었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그들을 발견하였다면 그들이 당신을 보기 전에 최대한 멀리 달아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면 부디 이 문서를 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것들의 시체 더미가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면 그것들의 피를 신발 밑창에 잔뜩 발라주십시오. 그것들의 피로 철벅거리는 걸음소리는 그것들에게 일시적으로 동족이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의 피는 악취가 매우 심하고 실수로라도 살에 닿는 순간 감염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신 경우에만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개발은 순조롭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신을 위해서는 그것들의 표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또한 가능하시다면 옷 조각이나 피부 조각 등 그것들의 일부를 챙겨 오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에게는 표본보다 당신의 존재가 최우선입니다. 이곳으로 오는 경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바로 통신탑 주변 1km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는 여기까지 오시려다 실패한 생존자들이 결국 이곳으로 도달하지 못한 채 변이되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들의 위협을 피해 오셨을 테지만 이곳은 당신이 그동안 봐왔던 곳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곳을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간만 넘어오신다면 바로 통신탑이 보이실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폐허의 중앙 어딘가 바람마저도 불지 않는 잿빛 공간, 정막만이 감도는 공간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시체 더미가 가득 쌓여 있었다. 폐허의 한쪽 구석에는 망가져버린 각종 의료기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어떠한 생명체의 기척도 없이 비릿한 시체 냄새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러다 그 시체 더미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리가 들려온 곳에는 시체 더미에 파묻힌 항구의 시체가 있었다. 뒤틀린 얼굴과 팔다리가 뜯겨진 채로 시체 더미에 깔려있던 시체였다. 그리고 그 시체에 뜯겨진 남색 외투 사이로 하얀 옷가지가 보였다. 시체는 자신이 소리를 내는지도 모른 채로 의미 없는 신음을 뱉어내다 소리를 멈추었다. 이곳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폐소공포증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용하시기 어렵습니다.
저희 카페의 모든 프로그램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빛도 허용되지 않으며 휴대폰이나 워치 등 빛을 유발하는 모든 기기는 카운터에 반납 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안에서 빛을 발생시키시는 경우 강제 퇴장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으로 입장하시면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전까지는 되돌아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입장 후 환불은 절대 어렵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입장을 고려해 주십시오. 특정 음식이나 소리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다면 입장 전 카운터 직원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안으로 입장한 후에는 가급적 큰 소리는 삼가 주십시오. 과도한 고성방가는 카페를 이용하시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입장하시자마자 보이는 곳은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는 저희 카페에서 가장 밝은 곳입니다. 입장 전 주의사항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빛을 유발하는 모든 기기는 카운터에 미리 반납하시거나 사물함에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에서는 빛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입장하시는 경우 초반부는 저희 직원이 안내드립니다. 안내 직원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은 사전에 고객님이 아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으로 입장하기 전에 모두 고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내 직원은 이동 시에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이동 중 안내 직원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것은 고객님께서 내부 분위기에 감화되어 들렸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절대 내부에서는 안내 직원의 말에 대꾸하지 마십시오. 단 필요한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어둠 속에서 삼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필요한 질문을 하십시오. 앞선 문구를 말씀하지 않고 무작정 하시는 말씀은 직원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든 답을 해줄 것이지만 앞선 문구를 말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안내 직원은 안내 드릴 수 있는 구간까지 안내 드린 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퇴장합니다. 이때 굳이 감사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고객님께서 인사를 올리셨을 땐 이미 퇴장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고객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미로를 통과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복잡한 미로는 아니니 걱정 마세요. 만약 고객님이 일행이 있으신 경우, 만약 고객님이 일행과 함께 오셨다면 아마 입장 전부터 안내 직원이 손을 잡고 절대 놓지 말도록 고지했을 것입니다. 안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맞잡은 그 손만이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 손은 놓지 마시고 왜인지 잡고 계신 손에 힘이 풀리는 것 같거나 억지로 놓으려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역시나 분위기에 감화되어 느끼시는 착오적 현상이므로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만약 손을 놓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머리와 귀를 팔로 감싸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어둡지만 눈도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낙오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진다면 다른 손님이 고객님을 구경하러 올 것입니다. 절대 고개를 들거나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저희 직원이 고객님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혼자이신 경우, 만약 고객님이 일행 없이 혼자서 오신 경우라면 미로를 통과하시는 동안 고객님의 전신 어딘가에 터치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덥석 잡는 느낌은 아닐 것이고 아마 살짝 톡 건드려보는 느낌일 것입니다.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고객님께서 그 터치에 반응하게 되면 그 손님들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손님이 고객님에게 재미를 느끼는 순간 미로는 더 이상 짧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미로는 한쪽 벽만 잡고 쭉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차피 사방이 어두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벽을 짚고 쭉 나아가시던 중 벽 쪽에서 이질적인 감촉을 느끼셨거나 뭔가에 가로막히셨을 경우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질적인 감촉을 느끼신 경우 절대 소리를 내시거나 놀란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일부 손님들이 벽에 장난을 쳐둔 경우이므로 이 감촉에 놀라시면 손님들이 고객님을 재밌어 할 것입니다. 최근에 체험을 마치신 손님께 들어본 바에 따르면 움찔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태연하게 벽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벽을 짚고 가시던 중 뭔가에 손이 막혔다면 이런 경우는 보통 일부 손님이 아기를 가지고 고객님께 접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객님의 태연한 연기가 최우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로막힌 부분이 원래부터 벽의 일부분인 것처럼 계속 짚어나가시거나 막힌 부분만 쓱 우회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절대 벽을 짚은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벽에서 손을 떼신다는 건 고객님이 그 손님을 걸리적거리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아기를 갖고 접근하신 그 손님은 그 순간부터 고객님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절대 다른 손님과 적대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미로를 빠져나오셨다면 이곳은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미로를 빠져나오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고객님의 코끝을 찔러올 것입니다. 향을 따라가시면 고객님을 위한 요리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일 향을 따라가셨다면 상큼한 과일 케이크와 쌉싸름한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런 고기 향을 따라가셨다면 갓 구워낸 안심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급진 커피 향을 따라가셨다면 도망가 빨리 부디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시면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셨으므로 정면에 벽이 느껴지신다면 그곳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모든 체험을 마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머리 위로 거대한 조명이 앞으로 환한 빛을 쏘아냈다. 그 빛과 함께 그동안 거쳐왔던 내부의 모든 것이 보였다. 내부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아, 오해하지는 마.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임상시험도 결국 몸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전적 의미로는 이쪽이 더 가깝지. 임상시험 자체가 페이가 세. 그런데도 당시 다른 임상시험들보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10배 이상 페이가 센 게 있었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그만큼 더 위험할 거란 건 알고 있었어. 뭘 어쩌겠어. 당장 돈 필요했는데 그거 신청하면 급한 건 다 해결되니까 바로 신청했지. 그래도 그 당시엔 이게 진짠가 하고 긴가민가 했어. 왜냐면 다른 시험들과 달리 장소를 안 알려줬어. 실험 진행 회사도 엘버스트림 메디칼 케어였던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고 금액 자체도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지. 그래서 홈페이지 글 보고도 장난인가 싶었지. 선입금 들어오고 집 앞까지 커다란 봉고차가 픽업하러 오더라고. 그제서야 아 진짜구나 실감됐었지. 장기 매매인가 의심도 했어. 무슨 깡이었는지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없겠거니 하고 그냥 올라탔지. 그들은 나를 데리고 어딘지 모를 외진 산속으로 향했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차는 한참 동안 산길을 헤매며 빙빙 돌더라고. 아 씨발 장기 털리는 건가 싶을 때 숲속의 병원, 연구실 같은 곳에 도착했어. 건물 앞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고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 뭔가 이상했어.
아니, 거기서는 존나 쫄렸어. 내가 봤던 후기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 장기간 숙박하면서 지내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보통 대학 병원 같은 데서 숙박하면서 지낸단 말이야. 어쩔 수 있나. 내가 선택한 일인걸. 통장에 돈은 입금됐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이었어. 이제 와서 물릴 수는 없었으니 그냥 들어갔지. 다행히 안에는 나랑 똑같은 실험 참가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조금은 안심했어. 군인들 통제하에 소지품 검사에서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싹 다 걷어가더라. 사람을 아주 알몸을 만들어가며 검사하는데 몇몇 놈들은 소리 빽빽 지르면서 개겼어. 관리자가 지금이라도 돈 다 내놓고 돌아가도 된다고 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입 싹 닫았지. 여기 온 놈들이 정상적인 놈들이겠어. 나랑 똑같지. 검사가 끝난 우리는 마치 독방에 수감되듯 한 명씩 개인실을 배정받았어. 크기도 꽤 커서 거의 원룸 크기의 방이었어. 심지어 안에는 화장실도 있었고 평범한 실험은 아니란 느낌이 팍팍 들었어. 내가 아무리 빡통이라도 그렇잖아. 비용을 아끼려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잖아. 신약 만드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 새끼들은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우려했던 거랑 다르게 그 뒤의 과정은 평범했어. 매일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 체크하고 이놈들 약물 하나는 제대로 만든 건지 부작용 하나 느껴지지 않더라. 단점이라면 인터넷 안 되는 거. 대신 콘솔 게임기 같은 거는 방 안에 있더라. 식단이나 금연 이런 게 통제되긴 했는데 그건 뭐 임상시험에서 당연한 거니까. 하나, 특이사항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하게 막더라고. 별거 아니었어. 여기에 걔네랑 수다 떨러 온 거 아니니까. 다시 볼 인간들도 아니고 이대로 꿀 빨고 나가나 싶었지. 하지만 기이한 일은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일어났어. 매일 그곳에서 똑같은 꿈을 꿨어. 모든 꿈은 뛰어올랐다 떨어지는 꿈으로 끝나. 꿈속에서 내가 밟는 땅이 갑자기 스프링으로 변해. 그곳이 학교든 집이든 운동장이든 튀어오른 나는 다시 땅으로 착지하지. 하지만 땅은 나를 다시 똑같은 위치만큼, 아니 점점 높게 위로 튕겨내. 꿈속에서 나는 멈출 수 없어. 처음에는 여기서는 떨어져도 안전하다 싶은 높이에서 점점 더 높은 위치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렇게 생각해.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죽는다. 그때가 되면 지면이 다시 한번 스프링이기를 나는 기도했어. 그게 뭐 별거라고 생각할 거야. 나도 그랬어. 긴장해서 예민하니까. 그깟 꿈이 뭐 별거라고 생각했지. 아까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 못하게 막았다 했잖아? 입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니 슬금슬금 이야기가 도는 건 어쩔 수 없었어. 놀랍게도 그곳 사람들 모두 똑같은 꿈을 꾸고 있더라고. 그럴 때면 항상 고함 소리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이 다가왔지. 아, 그 인간들 그땐 대체 왜 저 지랄인가 싶었어. 그도 그렇잖아. 첫날 신체 검사할 때 눈에 쌍심지 켜고 대들던 놈들한테도 안절했다고. 어이없게도 고작 그것 때문에 방 밖으로 외출까지 통제하더라고. 고작 다른 사람들하고 말 나누는 것 때문에 말이야. 그 뒤로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 얼굴엔 불안한 낯빛이 가득했어. 당연한 거였어. 나도 그랬어. 그냥 다들 버티던 걸 거야. 고작 2주 남았으니까. 설마 2주 사이에 뭔 일이 터지겠어? 조금만 더 참고 나가면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일은 그 뒤에 터졌어. 그날도 똑같이 떨어지는 꿈을 꿨어. 나는 뭔가 섬뜩함을 느꼈어. 왜? 꿈에서 귀신에게 쫓기거나 할 때 있잖아. 이것이 꿈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거. 나는 이게 꿈이란 걸 아는데도 그 미칠 듯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 떨어지면 안 된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꿈을 컨트롤해 보려고 했어.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면은 나를 허공으로 밀어 올렸지. 그때였어.
커다란 나무가 하나 보였어. 아직 내 몸이 그다지 높게 떠오르지 않았을 때야. 나는 온 힘을 다해 나무에 매달렸어. 그 뒤에 눈을 질끈 감았지. 나무는 나를 떼어내고 싶었던 건지 마구 흔들렸어. 나는 그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단 생각뿐이었어. 제발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며 억것 같은 찰나를 버텼었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 악몽에서 깨어났어. 소리는 한 번만 들리지 않았어. 쿵쿵거리는 소리는 건물 전체에서 계속 울려 퍼졌지. 왜 출금지고 뭐고 알 바 아니었어. 공포에 젖은 나는 곧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바깥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모두 죽어 있었어. 그것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듯 보였어. 나는 당장 그 상황이 공포스럽기보단 이해가 안 갔어. 이 건물의 층고는 높게 쳐줘도 고작 3m 정도야. 지면으로부터 천장까지 잘 쳐봐야 3m라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모든 참가자, 연구원,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방금 난 소리며 죽은 모습이며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것 마냥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해도 다 죽어 있는데 뭘 할 수가 있던가. 그저 뒤이어 밀려드는 공포감에 밖으로 뛰쳐나갔지. 입구를 지키던 군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고 굳게 닫혀있던 철문은 무언가에 찢어발겨져 열려 있었어. 다행히도 죽은 군인 품에서 열쇠를 찾아 레토나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 어둠 속에서도 그 미로 갔던 산기를 터질 듯한 심장을 움켜쥔 채 빠져나왔어. 한치 앞만 집중하며 운전하던 때 저 멀리서 불빛 같은 게 보여오더라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도 참 머리는 잘 돌아갔던 것 같아. 누가 봐도 내 차림새에 레토나를 타고 있으면 수상히 볼 거 아니야. 도시의 불빛이 보여올 때쯤 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시로 향했지. 그 뒤에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어. 그저 열심히 살았지. 다행히 누가 나한테 찾아오거나 하진 않더라고. 지금은 더 이상 돈에 쪼들리지도 않고 나름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흘수록 내 안에선 공포가 옅어지고 다른 감정이 피어났던 것 같아. 그날의 꿈을 다시 한번 꿔보고 싶었어. 루시드 드림이라던가 꿈 컨트롤이라던가 여러 방법을 써봤지. 수없이 뛰어올랐다 떨어지는 꿈을 꿨지만 그때의 느낌은 나지 않았어. 대체 내가 이제 와서 왜 이 지랄일까 생각해봤어. 그냥 궁금한 것 같아. 그날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평생 그걸 모른 채 살아가야 해. 공포가 세월에 마모된 지금 나는 단지 그게 너무 궁금해. 그리고 지금에서야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그 꿈을 다시 꾸는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야. 그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왜 그들이 우리가 대화하는 걸 막았는지 이제는 알겠어. 그저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계속하고 퍼뜨리는 것. 이걸로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 나는 이제 진실이 보고 싶어졌어. 그날 모두가 눈을 뜨고 마주할 때 나 혼자만 겁에 질려 외면했던 것의 실체를. 겁쟁이가 이제서야 용기를 낸 거지. 이게 내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야. 눈을 뜨고 나니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여기가 어디지?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혼란스러워. 게다가 창밖의 풍경도 어딘가 이상해. 분명 사람들도 있는데 막 피기 시작하는 벚꽃만이 내가 보는 창밖의 풍경이 현실이라고 알려주는 듯한 이질적인 느낌.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뿐인 병실. 하지만 병실이라기에는 잡동사니들도 많고 생활감이 느껴지는 마치 자취방과도 같은 느낌의 방이었다. 내 침대 바로 옆에 책상에는 아마 병문안 온 누군가가 둔 듯한 화분이 있었다. 화분 속 파란 색깔의 꽃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잊은 기억을 되살려보려다가 잠시 시선을 돌리자 그 옆에는 이모컨, 구급상자, 그리고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편지는 아마 나를 아는 사람이 써놓은 거겠지. 우선은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일어났구나. 넌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몇 달 만에 깨어난 거야. 몸은 거의 다 나았다는데 왜 이렇게 깨어나는 게 늦는 거니? 그래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무사히 깨어났다는 뜻이잖아. 의사가 했던 말로는 기억에 일시적인 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곤 하지만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깨어나서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거면 내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야 해. 너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얼마 뒤부터 이 도시는 예전과 달라졌어. 너도 창문으로 바깥을 보고는 일상이랑 비슷하지만 심한 위화감들을 느꼈을 거야.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몇 가지 룰을 지켜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이걸 편지로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너는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슬퍼하는 건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늦지 않아. 너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내가 알아낸 정보들을 적어둔 거거든. 내가 없더라도 이 편지의 내용만 따른다면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보고 나서 이 편지는 그냥 책상에 둬도 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잃어버리지만 말아줘. 되도록 이 병실 안에서만 있어. 병실 안에 조리시설, 화장실, 제습기도 다 있고 제습제나 수건도 많이 챙겨뒀어. 전기도 잘 돌아가니까 필요한 거 구하러 갈 때 말고는 답답해도 어지간하면 이 병실 안에 있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제습기 리모컨이랑 캡사이신 알약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해. 생각났는데 너 재활훈련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야. 혼자서 힘들겠지만 힘내서 움직여야 해. 그래야 살아. 캡사이신 알약은 위급 상황 대비용이야. 비상용으로 들고 있다가 위험한 순간에 삼키면 2시간 정도는 안전할 거야. 그 시간 안에 방으로 돌아가. 물론 혀가 얼얼하고 미친 듯이 맵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지만 구하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아껴 써야 해. 청양고추로 대체 가능. 그건 여러 번 씹은 후 삼켜야 해. 청양고추는 30분밖에 효가 없어. 간호사가 들어오면 웃어줘. 이런 세상에도 아직 일하는 간호사가 있거든. 직업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무조건 어떤 모습이어도 미소 지으면서 대답해줘. 너가 필요한 걸 부탁하면 가져다 줄 거고 쓰레기도 버려줄 거야. 시설 문제도 부탁하면 해결해 줄 거고 대신 증상을 물으면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라고만 대답해.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준 것 중에서 파란색은 맨손으로 만지지 마. 너무 늦지 않게 바로 확인해야 해. 제습제랑 같이 쓰레기통에 버려. 다른 색들은 30분 정도 제습기 튼 다음부터 써도 돼.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병실에 찾아올 거야. 주기상 2주에 한 번. 정기적이지는 않더라고. 아는 사람, 이를테면 너 가족들이 올 수도 있어. 어쩌면 내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 정말 반가운 건 이해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제습기를 켜. 만지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제발 저 무언가가 30분 뒤 몸이 마르다며 나가지 않기를 빌어. 지난주에 오신 우리 엄마는 몸이 마르시댔거든. 들어오는 사람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캡사이신 삼켜. 그러면 금방 나가서 다시 안 올 거야. 먹을 건 근처 마트에서 구하면 돼. 내가 먹을 걸 옆 냉장고에 채워두긴 했지만 나중에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적어둘게. 1층 편의점에 먹을 거 많아. 필요한 만큼 가져가. 지키는 사람 없어.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갔는지 이제 없다. 여기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대형마트에서 골라오는 걸 추천해. 혹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사람들을 만나면 웃어야 해. 우리 말고도 사람이 있어. 당장 창밖을 봐도 사람들 꽤 돌아다니지. 근데 그것들 대부분이랑은 대화하면 안 돼. 그래도 친절하게 미소 지어줄 거야. 같이 미소 지어줘.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적어도 지금은 확고한 사실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너를 보고 뭔가를 눈치챘는지 마주쳤을 때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도 비슷하게 해줘.
표정 교환이 끝나면 말을 걸어봐도 좋아. 너가 활짝 웃는 표정이랑 헷갈린 것만 아니라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 될지도 몰라. 혹시 제대로 만났어도 같은 사람을 다음 날 또 만나면 똑같이 절차 치러야 해. 하루는 길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반갑다고 너무 믿지 마.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니까. 파란색 옷은 저런 거 확인할 필요 없어. 뭔 짓을 해도 무시해. 얼굴 찌푸려도 대답하지 말고 웃으면서 지나가. 그 사람이 진짜라 해도 오래 못 볼 거야. 어디가 좀 아픈지, 몸이 새파랗게 물든 사람이 가끔 보일 거야. 조용히 비켜가. 근처에도 가지 마. 숨죽이고 시야 밖까지 돌아가. 눈 마주치면 쫓아오면서 파란색 던져대더라. 죽을 뻔했어. 마른 흙이 있는 곳을 기억해둬. 혹시 미행당하는 느낌이 들면 침착하게 마른 흙이 많은 놀이터나 산책로 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처음 장소로 돌아갔을 때 흙이 젖어 있다면 안심해도 좋아. 구할 수 있으면 스펀지 같은 거도 괜찮아 보이는데 난 못 구해서 안 써봤으니까 확실하진 않아. 흙 안 젖어 있으면 둘 중 하나야. 너 착각이었거나 근처에서 숨어 있거나. 파란빛 바위를 조심해. 함부로 만졌다가 익사하는 사람 본 적 있어. 파란색 나무도 마찬가지야. 파란색 꽃도, 파란색 차도. 그냥 파란색 중에 안전한 건 하늘뿐이니까 전부 가까이 하지 마. 혹시 어디 부딪혀서 시퍼런 멍 들면 멍이 빠질 때까지 제습제를 그 부위에 테이프로 붙여놔. 바닥에 고인 물도 밟지 마. 밑에서도 적어두겠지만 고인 물이 위험한 것도 있고 물속 잘 안 보이는 곳에 파란색이 숨어 있을지 어떻게 알고. 꼭 지나가야 하면 그 위에 마른 흙을 덮어. 물은 고인 상태로 두지 마. 위험해. 씻을 때 물 받아서 씻지 말고 흐르는 물로도 오래 씻지 마. 금방 파래지더라. 마시는 물도 안 돼. 냉장고랑 변기에 제습제 두니까 괜찮아졌어. 그 두 곳에 있는 물은 써도 돼. 물은 마실 때만 꺼내서 먹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 하지만 제습제는 제때 교체해줘야 해. 끓이는 건 문제 없어. 하지만 식으면 빨리 냉장고에 넣거나 다시 데워야 해. 보통 제습기 트니까 문제 없을 거야. 얼리는 건 밖에 웅덩이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 절대 하지 마. 절대. 얼어있는 건 훨씬 빨리 파란색으로 변하더라. 진짜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너 사고 나기 전에 같이 구경 갔던 호수가 이 근처에 있거든. 여태 고인 물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당연히 근처에 얼씬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비 오는 날은 나가지 마. 그날은 창문도 열지 말고 병실 문도 잠고 그냥 커튼 치고 편히 쉬어. 그날은 아무도 안 올 거야. 제습기 틀고 방 안에서 불 끄고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가면 안 돼.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전까진 절대 바깥에 관심 주지 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오후 10시쯤에 바닥에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수건으로 닦아야 해. 물 들어오는 부분 수건으로 막고 캡사이신 알약 입에 물고 다른 수건 써서 닦아. 바닥에 흘려진 거 닦다가 손목으로 물이 올라오면 망설이지 말고 알약 삼켜. 그리고 마저 닦으면 돼. 다 닦았으면 그날은 푹 자도 좋아. 비 그친 뒤도 조심하는 게 좋아. 특별히 뭐가 더 있는 건 아닌데 고인 물도 많고 파란색도 많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밖에 있을 때 비 오면 별 수 없지. 하던 거 멈춘 다음에 캡사이신 먹고 빨리 돌아가. 돌아가자마자 몸 닦고. 그래도 너가 이 생활을 길게 하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해를 넘겼지만 2월까지는 정부에서 구조대가 온다고 했거든. 구조대가 와도 앞에 얘기했던 거 잊지 마. 제습기 틀고 확인부터. 알겠지? 이 편지 보여줄 일 없이 같이 구조되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너라도 무사해야 해. 알겠지? 빨리 깨어나면 좋겠다. 내 사랑을 담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오히려 더 복잡한 마음이 든다.
분명 나는 이 글씨체를 아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잠깐만, 파란색. 인류보호국에서 알립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변칙공간 아이즈일 타운 내부에 계십니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곳은 귀하의 현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귀하께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귀하께서 유럽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 거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수칙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서는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되셨다면 눈을 떠주십시오. 앞서 말했듯 귀하께서 보고 계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은 현실이 아닙니다. 눈꺼풀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귀하께서는 현재 눈을 감고 계십니다. 눈을 뜨신다면 귀하의 정면에 수칙서 한 부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숙지 후 이동해 주십시오. 동요하지 마십시오.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시든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행동하십시오. 정 견디지 못하겠다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눈을 감고 계시는 동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십시오. 현재 귀하께서는 마을의 큰 길 초입에 계십니다. 차분하게 이동하시어 길의 끝에 도달하신다면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길을 걷는 중 어떤 현상을 목격하시든 길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동하십시오. 다만 아래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셨을 시 해당하는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길 위를 무언가가 배회하고 있음. 눈을 감으실 시 평소 친분이 있던 마을 주민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통해 그를 길 밖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누구가 너를 찾는 것을 들었다 등의 발언이 효과적입니다. 길 앞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을 목격함. 그것이 가까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아 주십시오.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을에서 1시간 이상을 보내신 후 눈을 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종 소리가 들림.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는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현상 발생 시에는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들림. 소리가 더욱 커지기 전에 눈을 감아 주십시오. 5일이 지난다면 눈을 뜨고 탈출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마을에서 일주일 이상 시간을 보내신 후 눈을 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던 집의 음식을 섭취하며 체력을 보충하십시오.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귀하의 위치 변화는 현실과 무관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갈림길이 나타남. 폭이 더 좁은 길을 통해 이동하십시오. 해당 현상 발생 시에는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의 박수갈채 소리가 들림. 즉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2달이 지난다면 눈을 뜨시고 탈출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마을에서 3달 이상 시간을 보내신 후 눈을 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귀하께서 거주하시던 집의 음식을 섭취하시되 부족할 시 마을 장터에서 음식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수레가 굴러오는 듯한 소리가 들림. 즉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을 뜨지만 않으신다면 귀하께서는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본 수칙서는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눈을 뜨지 마십시오. 주변의 흙이 점점 붉어진다면 길에 8알 이상을 지나오셨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상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며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불친절해질 것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시되 가능한 한 빠르게 이동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주변 흙의 색깔이 옅어진다면 뒤로 돌아가십시오. 인지 왜곡에 의해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흙의 색깔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길 바깥의 존재들에게 시선을 주지 마십시오. 바닥을 보고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3-1의 상황 또는 다른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 있다면 길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는 것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까다로운 수칙은 없습니다. 길의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귀환에 성공하셨다면 저희 측 직원들이 귀하를 인솔해 갈 것입니다. 수칙서의 뒤편에 H-02 한정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는 것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 복용하십시오.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보호국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모든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것이 제 기쁨이며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목적이랍니다. 어디선가 속삭임 소리가 들린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어디인지 모를 롭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에는 철문들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은 무엇일까?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종이 한 장이 발에 채인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현재 변칙 공간 욕망의 방 내부에 계십니다. 침착하십시오. 해당 공간은 인류보호국에서 탈출 루트 확보를 완료한 공간입니다. 아래의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서는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부터 5개의 방 중 한 곳으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5개의 철문 너머에는 각기 다른 변칙 공간이 존재하며 해당 공간들 내부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수행이 비교적 쉬운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욕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서 첫 번째에 있는 문입니다. 해당 공간에는 만찬이 차려진 식탁이 존재합니다. 음식의 종류와 가짓수는 매번 달라지니 아래의 수칙들을 참고하여 탈출을 시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귀하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전부 섭취하셔야 합니다. 전부 섭취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더라도 무방하나 음식을 남기신다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을 시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이 존재할 시 섭취하지 마시고 방을 나가주십시오. 다른 방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끓는 기름, 삼킬 수 없는 크기의 쇠조각, 토마토 스파게티, 귀하와 비슷한 외견의 시체, 파란색 계열의 음료, 신생아, 회색 먼지 더미, 정이신면체 형태의 모든 음식. 다음과 같은 음식이 존재할 시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 섭취 후 생환에 성공하셨다면 귀환 장소에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주십시오. 붉은 눈알, 부패한 음식,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쇠조각, 끓어오르는 검은색 액체, 인체의 무해하나 통증에 대비하십시오. 회색 내장 조각, 가능한 한 마지막으로 섭취하여 주십시오. 물음표가 새겨진 만두. 약 40%의 확률로 레시니페라톡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행운을 믿고 섭취하셔도 무방하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먹기 힘든 음식이 있더라도 부디 참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음식들은 인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비위가 약하시다면 다음 방을 통한 탈출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색욕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문입니다. 해당 공간에는 우호적 변칙 객체가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귀하는 해당 존재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모든 일은 그 존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귀하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절대 눈을 뜨지 마십시오. 그 존재의 형체를 가늠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관계를 마칠 시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최대한 행복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해당 존재가 알아챈다면 귀하를 즉시 방 밖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머리를 비우시고 느껴지는 쾌감에만 집중하시어 최대한 행복한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만약 관계 도중 눈을 뜨셨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비명을 참아 주십시오. 그것은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명을 참기 힘드시다면 차라리 조용히 방을 빠져나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것이 귀하께서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유희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문입니다. 해당 철문은 저택 형태의 공간으로 이어지며 내부에는 인간형 변칙 객체 셋이 존재합니다. 식욕의 방에서 멀쩡한 음식을 찾아 섭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후 입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귀하는 숨어있는 새 변칙 객체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문 옆에 비치된 흉기를 들고 저택 내부의 변칙 객체들을 찾아 살해하십시오. 모든 과정은 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객체 살해에 성공하신다면 저택의 정문이 열리며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객체들을 모두 살해하지 못하셨을 경우 최대한 들키지 않을 법한 장소에 몸을 숨겨주십시오. 2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으신다면 방에서 퇴출되어 로비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태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방입니다. 이전의 모든 방에서 탈출에 실패하셨다면 해당 방에 입장하여 주십시오. 해당 공간에는 침대 하나가 존재합니다. 지침서 뒤편의 문양이 위로 가도록 한 후 베개 밑에 넣어 주십시오. 이후 손가락에 피를 내어 이불 위에 떨어뜨리고 즉시 수면을 취해 주십시오. 해당 절차를 시행할 시 변칙 공간 마지막 꿈 내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꿈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하나 오랫동안 보호국 요원들의 비상 탈출 경로로 이용되어 왔던 만큼 축적된 안전 수칙들이 많습니다. 해당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서는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칙은 꿈 내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방. 문이 존재하는 때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방입니다. 해당 방에 입장하여 생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공간 내부를 관찰 및 조사하려는 시도는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무사히 생환하신 뒤 중간의 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사례금을 지급해 드리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돈 몇 푼보다는 귀하의 생명이 더욱 소중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보호국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